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욱입니다. 오늘은 이게 질병이냐고 물어보는 이제 또 다른 질병. 아까 앞선 강의에서는 하지불안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과다수면증과 기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다수면증, 기면증,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아니, 잠을 자는 질환도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수면에 관한 질환 또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잠을 못 자는 불면은 나 문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과다수면 기면증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셔서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아까 녹화를 했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 기분이 다운돼 보이더라도 그런 슬픈 일이 있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낮에 너무 졸린 병입니다. 심지어 잠을 밤에 잘 자는데도 그렇습니다. 야간 수면 시간이 9시간 이상이거나 또는 낮잠이 너무 빈번한 경우에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나는 머리만 대면 잡니다. 또는 나 한 번에 12시간 누가 안 건드리면 하루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수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병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깨어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후발 연령이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연령을 벗어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이 후발 연령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보면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자고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중학교 후반, 고등학교쯤 되니 아침에 안 일어나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한다 라고 하는 경우 제법 많아요.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야간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늦게 자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아이가 저녁 한 9시, 10시쯤 잤는데 아침 7시에도 못 일어납니다. 깨워도 도저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시는 경우에는 질환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낮에 졸린 게 전부가 아닙니다. 수면 발작,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잠들어 버려요. 대표적인 게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상황에서 내가 졸아버려서 내 목적지를 놓치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빈번하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체력의 문제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녁에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낮에 내려야 할 곳에 못 내리고 계속 정거장을 놓치게 되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탄력 발작. 잠드는 것과 별개로 힘이 빠집니다. 기면증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모든 기면증에서 탄력 발작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탄력 발작이 나오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보통 감정적으로 굉장히 강한 감정을 느낄 때 탄력 발작이 발생이 된다고 되어 있고, 그 예시로 하하하 웃다가 갑자기 축 처지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정도는 드문 것 같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냐면요, 친구들끼리 이제 갑자기 웃다가 피곤해진다 라고 표현을 하거나, 또는 친구들끼리 재미나게 웃다, 또는 재미난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초점이 잘 안 맞는다. 왜냐면은 몸에 있는 근육 중에 가장 작고 미세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들은 주로 눈에 있습니다. 그 눈의 근육이 힘이 풀리게 되면은 초점이 잘 안 받는, 또 잘 안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웃고 나면은 내가 눈에 힘을 줘야 돼요. 또는 이마를 이렇게 하게 돼요. 하는 경우가 탄력 발작이 굉장히 약하게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그런 증상으로 느끼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수면 마비, 흔히 말하는 가위 눌림입니다. 가위 눌림은 드물게 나 한 번 경험해봤어요, 또는 경험한 적 없습니다 하시는 것이 정상인데요. 나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낮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거나 가위 눌려요 하시는 경우에는 의심해야 됩니다. 보통 낮에 잠을 길게 주무시지는 않으시죠. 30분 이내로 이제 낮잠을 주무시는데 그 정도 시간이라면은 꿈이 나올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다수면이나 기면증 같은 경우에는 잠이 들고 난 이후에 1단계, 2단계, 3단계, 꿈수면까지, 또는
1, 2, 3단계 거치지 않고 그냥 똥수문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꿈, 렘 수면이 나오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환각입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ADHD를 의심하고 오십니다. 저녁에 잠을 못 자서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데 그것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만 인식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 환각은 굉장히 특이하게 공황 증상으로 오해하고 오시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환각이 뭐 흔히 말하는 창밖에 공룡이 뛰어다니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류의 환각이냐면 갑자기 내가 있는 공간이 마치 만화 속 공간처럼 느껴지거나 특정 감각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나 안 느껴지거나 하는 이런 정도의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공황 증상이 이것과 제일 유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그래요. 그래서 나 공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오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공황 발작과는 질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동시에 졸림이 굉장히 많이 일상생활 속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황에 관련된 치료를 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면 문제를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수면 문제가 실제로 정신과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ADHD, 공황 때문입니다. 이 두 질환이 정신과 질환 중에 가장 유명한 질환들인데 이것을 의심하시고 오셔서 일부는 실제로 ADHD거나 공황장애지만 일부는 주로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효과 하나도 없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질환을 잘못 오해하고 치료받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자, 아까 경우처럼 이거 얘기만 들으면 잘 감이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머리만 대면 잠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애초에 잠을 난 잘 잡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수면 문제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충분히 잠을 자는데도 낮에 낮잠을 반드시 자야 됐다. 그래서 별명이 거의 다 잠에 관련된 별명들이 많아요. 뭐 잠만보다, 잠탱이다, 뭐 수면 인형, 뭐 수면 양말, 뭐 그런 식으로 잠에 관련된 별명이 되게 많습니다. 왜 하루 종일 자는지 다들 의아할 정도예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대 이제 초중반에 운전 처음 시작하시면서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보통 운전면허 따고 1년 이내에는 원래 사고가 잦은 게 맞기는 한데 이상하게도 멍하니 있다가 또는 실제로 졸아서 사고 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본인이 수면장애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다. 집중력 문제로 생각을 하고 오세요.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에서 나 계속 졸아요. 이건 체력 문제로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 조나 보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하루 저녁에 한 번도 안 깨고 9시간씩 주무시거든요. 그런데 체력 문제다, 피곤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또 낮 시간 졸음 때문에 집중력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골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멍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ADHD도 의심하고 오세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는 다른 병원에서 ADHD 관련된 치료하는데 나는 약물치료 효과 하나도 없었다. 또는 효과가 있다가 없어졌다 하시는 경우에는 수면 관련된 검사 또는 확인을 해보고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시작을 하게 돼요. 다들 원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원인은 유전인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게 모호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머리에 외상을 입으신 다음에 생기는 경우 있어요. 큰 교통사고 당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생각을 하시다가 실제로는 PTSD가 아니라 두부 외상으로 인한 뭐 과다수면, 기면증 이렇게 진단을 달리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두부 외상의 정도를 일단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MRI는 필요하니까요. 드물게 바이러스 감염으로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은 두 단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수면 다원 검사예요. 수면 다원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야간에 수면 무호흡, 하지불안장애 같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질환이 있다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낮에 과도하게 졸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 사람 잠자는 시간도 충분히 괜찮고 질도 나쁘지 않다면 그 다음에는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를 합니다. 낮잠을 5번 2시간 간격으로 재우는 검사예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낮잠 한두 번 자면 그 뒤에 3번은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과다수면이나 기면증은 이 5번을 거의 대부분 주무시고 심지어 잠드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또 잠이 들자마자 꿈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다수면증과 기면증을 진단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과다수면, 기면증 진단에 관해서는 본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서 낮에 못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실제로 자존감 문제는 우울증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다수면이구나, 기면증이구나, 또는 수면 지연장애구나 이런 식으로 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이것은 내가 수면 패턴을 개선하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낮에 활동을 하거나 낮에 규칙적인 낮잠을 자서 개선시키면 될 문제지 내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특히 군대를 가지 않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기면증이 심한 경우에는 진단을 받고 그 증상이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현역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기면을 확진하기까지는 환자분과 또 이제 보호자분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면 자체가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 보험 가입하는데 곤란한 상황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과다수면과 기면, 잠을 잘 자는 수면장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수면 패턴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담이 필요하다면 수면 검사를 할 수 있는 주변 정신과 의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